지금까지 이용호의 서울 부산 출장 문제를 이용해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작게 나누고 이 작아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상한다.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2번, 그동안 배운 컴퓨팅 사고의 요소들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든다. 알고리즘 작성 단계입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 거꾸로 얘기를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 알고리즘은 컴퓨팅 사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나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과정이나 절차, 요리를 하는 과정이나 절차, 운전을 하는 과정이나 절차, 모두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순차나 반복, 조건 등의 컴퓨팅 사고의 요소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알고리즘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과정이나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때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해결할 문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야 한다면 만들어진 방법과 절차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2절에서 다시 한번 컴퓨팅 사고의 개념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일단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작게 나누고 다음으로 알고리즘 작성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즉 이치에 맞게 즉 앞뒤가 맞게 잘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건, 반복 등을 사용해 가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작게 나누고 알고리즘 작성하고 필요하면 코딩하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작성과 관련된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에서 탈출하고 싶은 달팽이 3m 깊이의 우물에 빠진 달팽이가 낮 동안에는 55cm를 올라가고 밤에는 이슬도 내리고 하니까 미끄러우니까 쉬면서 13cm를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달팽이가 우물을 탈출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시오. 일단 제일 먼저 뭐 먼저 해야 되겠어요? 1번 문제를 작게 나눈다. 2번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먼저 문제를 작게 나눠야 되겠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달팽이가 55cm를 열심히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m 깊이의 우물을 다 올라왔는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밤에는 쉬면서 13cm를 미끄러지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작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문제를 작게 나눴으니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겠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달팽이가 우물을 탈출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입니다. 앞에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 놨으니 이제 탈출 과정을 논리적으로 즉 앞뒤가 맞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제가 앞에서 나눠놓은 문제를 적어 놨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판단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짠 하고
자, 낮 동안 55cm를 올라간다. 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으면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올라왔으니까 바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다 올라왔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다 올라왔다면, 즉, 조건 처리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만약 3m를 달팽이가 다 올라왔으면 탈출에 성공한 거고요. 다 올라온 게 아니라면 밤에 쉬면서 13cm만큼 미끄러진 후 반복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알고리즘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나열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안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작게 나눈 문제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차 들어있죠. 자, 그리고 다 올라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조건 부분 가운데 자,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다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날 다시 올라가는 반복 처리, 자, 요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논리적으로, 즉, 올바르게 나열한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알고리즘, 즉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를 보기 편하게 시각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가 순서도라고 합니다. 자, 이 순서도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알고리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도에서 시작과 끝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세요. 시작하고 끝 부분.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자, 처리는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주고 조건은 마름모로, 자, 그리고 1의 흐름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봤는데요. 자, 다른 예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예제는 본인 전공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하나 예제로 제시하고 알고리즘 작성해 보기입니다. 제가 밑에 있는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본인 전공을 이용을 해서 직접 생각해 보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악보 연주하기입니다. 아빠와 크레파스입니다.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도돌이표. 그렇죠? 반복하는 거예요.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반복되는 부분 잘 확인해 보셨나요? 음악은 서로 다른 길이와 높낮이를 가진 음들을 나열한 것이고, 이게 바로 순차죠. 나열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합치고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음악 코딩도 순차, 반복, 조건 등의 요소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악보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 악보를 보고 그대로 연주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아빠와 크레파스 악보에 보면 도돌이표가 있는데요. 이 도돌이표는 반복기호라고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겹세로줄에 두 개의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 그 사이의 마디를 반복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악보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자, 그 다음번에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다시 A, B, C, D. 자,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아래에 있는 악보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마디를 먼저 연주를 하고 도돌이표를 만났으니까 C, D. 자, 이렇게 C, D 마디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달세뇨를 만나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달세뇨라고 하는데요. 달세뇨를 만나면 세뇨가 있는 B 마디로 돌아가서 피네가 있는 C 마디까지 연주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순서는 A, B, C, D 그리고 B, C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악보에서도 반복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해서 음악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건 요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보에는 셈 여림표가 있는데요. 음의 셈과 여림의 정도를 알려주는 강약기호입니다. 맨 위에 있는 피아노는 여리게, 포르테는 세게,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데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를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음악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악보는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의 일부입니다. 중간에 보면 크레센도, 포르테, 피아노 기호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기호는 만약 크레센도 기호를 만나면 점점 세게 연주하고, 만약 포르테 기호를 만나면 세게, 피아노 기호를 만나면 여리게 연주하라는 조건 요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음악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음악은 서로 다른 길이와 높낮이를 가진 음들을 나열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순차, 반복, 조건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순서도 대신 악보로 표현된 알고리즘입니다. 자, 사실 전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거 만들려고 공부했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컴퓨팅 사고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